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이스라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무기 지원을 안 해도 이스라엘 단독으로 하마스를 척결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연방 상원 의원은 나는 미국 국방장관보다 이스라엘을 더 믿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계와 언론계 밖으로 나오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대학생, 고등학생에 이어 이제 교수가 주도한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 코넬 총장은 자진 사임한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문제로 사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압박으로 사임한 하버드 유펜 총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미국의 안정도 없어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과 시각이 왜 다른지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포르노 배우와 잠을 안 잤고 돈만 줬으니 기소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노력을 하는 변호팀의 변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스토미 데니엘스는 트럼프 변호팀의 질문과 추궁을 더 강한 답변으로 대응해 한밤의 시사쇼 사이다 메뉴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일 회사 CEO와 자신에게 10억 달러를 기부하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어주겠다는 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 법적, 도덕적 논란이 커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연방 총기 소지에 대해 기각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재판은 진행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용 재판과 바톤 터치를 하는 셈입니다. 마더스데이 주말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에게 거짓말의 여왕이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내용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뉴스를 들어야지 되는가? 아무리 대학에서의 시위가 있고 졸업식이 불안정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앞에 한 3분 정도는 현재의 상황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세계 문제가 다 엉켜있기 때문에 풀리기가 쉽지 않은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럼 제3의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앞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들으셔야 될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뒤에 전해드릴 여러 가지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아주 그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저의 뉴스적인 여러 가지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지치기가 되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 공급을 이스라엘이 그 가자의 맨 남쪽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파를 완전한 지상전, 그 지상작전을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그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제는 CNN 방송과의 그 단독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벤자민 네탄야후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미국의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저 인터뷰하겠습니다 하면 애니타임 웰컴입니다. CNN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 중단 안 한다면 우리 홀로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이제 반항적인 태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미국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도 충분히 혼자 갈 수 있어. 라파가 하마스의 거점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라는 말이지. 필요하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국방부의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에 필요한 충분한 탄알이 다 있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국에는 하마스는 바이든을 사랑한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하마스 러브, 여기 보이시죠? 러브, 이거는 엄마에 대한 러브지만 러브, 이렇게 하마스 러브 미국 이런 포스터가 붙여 있고요.
벤자민 네탄야후도 혼자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국가에 벤자민 네탄야후보다 더 우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서와 장관이 있습니다. 아주 울트라 민족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 안보국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안보국의 장관이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상전 이 침공을 안 하면 정부를 전복시켜 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은 그토록 그 아주 강한 겁니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또 다른 정부를 세우겠다는 얘기겠죠. 완전한 승리만이 하마스와의 협상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협상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무찌르자 하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은 안셀 페퍼라는 이스라엘 안보국 장관이 이스라엘의 영자신문 하레치에 쓴 글입니다. 뭐 지금 협상 자체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고 있는데 약간 그 중단됐고요. 서로가 왜 이게 중단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 구실찾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협상이 지금으로선 정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측은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연관이 돼서 나중에는 이게 세계적인 안정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무찔러야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계속 살 수가 있다. 그리고 하마스의 대대 24개 가운데 어제 이제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22개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체시켰다고 하는데 이 뉴욕타임스는 18개라고 보도를 합니다.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 이상의 하마스 대대를 완전히 그냥 부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탑 리더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전투사들도 많이 살아남아 있고 그 전투사와 하마스의 리더가 지금 라파라는 곳에 있는데 땅굴에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너에 몰아놨는데 궁지에 몰려서 지금 땅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적의 탈출을 허용한다고? 이건 군사 전략의 기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스라엘 입장이라는 겁니다. 라파 거기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와 전투사들을 제거하지 않고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화재 현장에 소방관을 보내는데요. 80%만 진화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거 이스라엘의 전쟁 장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베니 간츠 장관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많은 그 시위를 하면서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쳐다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랍 국가 가운데서도 하마스를 싫어하는 그런 그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숨지는 그 민간인들과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 같은 종교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리더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만 은근히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하마스 저대로 있으면 나에게도 나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산을 하는 아랍의 리더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피해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거 밟아가고 있는 것을 라파에서도 그 하마스를 그걸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일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마스에 분노해 있겠죠. 아니 우리를 방패막이 삼아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여론을 알기는 좀 힘듭니다. 또 그 말 자체를 제대로 다 솔직하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국제적으로 경고가 있죠.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경고를 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걸 가야지 된다고 믿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게 우리가 좋은 포지션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쪽으로 가져가서 보면 똑같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지금 러시아에게 빼앗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와야지. 러시아는 조금이라도 더 뺏어야지 언젠가는 휴전을 하겠죠. 언젠가는 전쟁을 끝내지 100년 전쟁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목표도 지금 거기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시각과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른가? 바이든과 이건 이제 미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미국의 동맹국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하마스 파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스라엘도 못하고 있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무슨 가스를 집어넣는다, 물을 집어넣는다 해서 하마스 뭐 며칠 있으면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수 치셨던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셨던 분 가운데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서 또 오늘의 미국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마스 파괴가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최고의 가스로도 물을 마구 퍼넣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파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년 걸려서 몇 개월이 아니라 그 하마스 지도부를 해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게 어려울 뿐더러 왜냐하면 그 터널도 점점 발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 그 라파라는 곳에서 딱 국경이 이렇게 쳐지면서 이집트와 그 가자지구로 그 나뉘어진 이 사람들이 서로 가족들이 만나고 물건들도 들여가려고 하고 만들었었던 것이 왜냐하면 막으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터져나갈 방법을 찾으니까 그렇게 물물 교환과 사람 만나는 장소로 시작됐던 그 터널이 지금은 하마스가 점점 정교해져서 사람들과 하마스가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그 지하 지하 교통수단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하마스를 파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더 깊고 더 아주 강하게 방어된 그런 곳에 하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도부는 그렇다고 하고 하마스 남아있는 하마스 전투사의 대부분을 죽여도 저의 말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죽여도 또 다른 하마스 전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죄 없이 숨진 것을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뭐 지금 다 경제니 뭐니가 파탄돼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전투사라도 된다. 계속 이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그 목적은 달성되기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써 얻을 이점보다 훨씬 단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잖아요. 하마스가 지금 인질을 잡고 있죠. 일부는 숨졌을 수도 있고 남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인질조차도 나중에 이스라엘과 뭔가가 잘 안 될 경우는 숨지게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날마다 가자의 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는가를 사진으로 봅니다. 그런 걸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면서도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시는 그런 분에게는 뭐라고 드릴 말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마스도 아니고 무슨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아닌데 왜 배고라 죽어야지 됩니까? 그런 걸 보면은 흔들리고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민주주의 국가 리더들은 너무 잘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난민들이 정말 라파 지역의 인도주의적인 그 끔찍한 피해 이거는 눈뜨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서구는 결론을 거기에 두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 불가능한 것을 희망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지금 전면적인 지상전을 하지 않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스라엘군이 그 이집트 국경에 이쪽에 이제 그 국경을 딱 점령한 뒤에 이제 여기로 구호 물품 들어가는 건 이제 이집트 쪽도 맞고 왜냐하면 이제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뚫리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상전할 때 이집트 쪽으로 사람들이 막 그 뚫린 틈으로 밀려올 테니까 중국이 걱정하는 거죠. 북한 난민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럴까봐 딱 막아놨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구호 물품이 들어가는 흐름이 막혔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숨지고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지 되는가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너머에도 균열이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전에는 이 전쟁 전에는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거 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 보이는데 뭐 에브람 어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공고히 해주면서 경제적으로 뭐 또 부가 되고 뭐 이란과 싸움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괜찮은 나라로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되는데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계속 이스라엘 괜찮아 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는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는 하마스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랍 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이죠. 같은 종교죠. 그런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숨지는데 우리 정권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스라엘 편을 든다고? 이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정권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집트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는 라파에 있는 하마스를 잡느냐 아니면 이 아랍 이쪽에서 굉장히 크고 뭐 좀 능력도 있고 그런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잡느냐 리야드냐 라파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중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그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한 거고요. 또 실제로 온건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정부 그 고위 공직자들도 이 같은 것에 약간 그 동의를 한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인질들을 또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인질들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질을 데려오는 것과 하마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 이건요 상충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자체를 어떤 조금 뭐 조직적으로 그 군대 자체를 군대는 아니지만 그 군사적인 그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거에는 상당 부분 성공을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 말처럼 지상전을 펼쳐서 완전히 라파까지 무너뜨린다 아니고 이제 제3의 옵션으로 가자면 이게 조금 더가 아니라 레스 이분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옵션이 바이든 행정부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대규모 군사작전은 중단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직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라파 국경까지 이스라엘이 접수를 했어도 그래서 대규모 작전은 중단하고 수백 명이 되는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시키라는 하마스의 요구에 동의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인질들도 전부 단계적으로 돌려받고 이게 이제 제3의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그 하마스의 최대의 어떤 그 리더 같은 야히야 시누아르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대적인 이 지상전이 아니라 또 다른 작전으로 표적 작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도 죽게 하고 하마스 전투 요원도 죽게 하고 그러면서 하마스 지도자들을 잡자.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제3의 옵션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꼭 무슨 뭐 세계 평화, 경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얽혀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젠지 그젠지 사설을 실었는데 제가 못 전해드렸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러리스트 그룹의 미래를 위한 도시가 라파다. 그러니까 여기 라파에 들어가서 초토화 시켜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무기 산업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신문이기 때문에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광고주들이 얼마나 월스트리트저널을 지금 압박을 하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를 일단 그 일부 공급을 지난주에 중단했다고 하니까 막 광고하는 그런 회사들이 락히드 마틴 뭐 이런 데들이 얼마나 월스트리트저널을 압박을 하겠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이거 이스라엘은 권리가 있다. 라파를 완전 지상전을 할 그 이유 자체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포기하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주의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과 앞으로 할 사람은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은 가끔은 린지 그레이엄이 또 바로 이제 뒤에 와서 뒷받침을 해주죠. 트럼프나 린지 그레이엄이 분명히 한 얘기만 전해드리자면은 나는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어스틴의 말보다 이스라엘 말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건 트럼프가 헬싱키 회담에서 미국 정보국의 말을 듣지 않고 푸틴의 말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아주 지금 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기를 안 보내면 중동 안정을 망칠 수 있다. 하기는 린지 그레이엄도 무기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무기 회사의 자금 같은 것 아무튼 많이 기금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 중동에 이스라엘에 무기 보내지 않는다는 것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중동의 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은 팔레스타인 편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인들 의견 달러, 언론 의견 달러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미국 이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버니 샌더스는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안정이 돼야지 미국도 안정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 아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미국 신문의 탑 뉴스를 간단히 간추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 이슈 한 두 가지 정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미국의 중요한 신문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전부 제가 앞에 많이 보도를 해드린 뭐 이스라엘 가자 침공 여기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조금 선긋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내용을 보도를 해드릴 텐데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는 이스라엘은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분열될 수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의 무기 안 준다는 위협에도 공격용 무기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유를 해서 침공하겠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무기 위협은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LA타임스는 UCLA에서 유대계 사이에서 너 시오니스트야 아니야 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USA 투데이가 조금 재밌던데요. 밥 로버츠 목사가 얘기하는데 일면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일면만 공통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달라스에 있는 노스우드 철치의 목사인데 이 전쟁으로 교인들이 또 반반 갈렸다네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없는 게 좋은 거야. 목사님 하시는 얘기예요. 모두가 서로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반반으로 갈렸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두가 그 신성, 그 신에 대한 그 신성의 불꽃이 있고 생명의 기회를 전부 가져야지 된다. 서로 이런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지 된다. 그럼 이쪽에선 곧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하마스 죽여야 돼. 이쪽에선 팔레스타인 주민도 살아야지 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또 다른 그 공통적인 미국 매체의 그 탑 뉴스와 특히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 뉴스를 전해드리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맨하탄의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허쉬머니에 관한 재판인데 섹스, 거짓말, 돈 이게 다 양측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어제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가 굉장히 그 강하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의 어떠한 그 막 신문에 견뎌냈거든요. 견뎌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과거에 오래전의 일이고 또 뭐 여기저기서 한 얘기가 있고 하니까 말이 조금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면 변호팀에선 거봐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으로서는 스토미 데니엘스가 너무나 뭐 그야말로 주눅 들지 않고 뭐 본인의 말을 이 판사가 몇 번이나 투머치라고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판사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너무너무 자세한 얘기가 막 말씀드린 대로 콘돔을 왜 안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판사가 오히려 변호팀에게 왜 그런 말들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이 objection을 하면은 또 판사가 그래 그만하시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는 것도 너무 많이 말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왜 변호사가 더 많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변호팀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사팀은 이 돈을 13만 달러를 입막음용으로 섹스하고 나서 줌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 팀에서는 섹스는 하지 않았다, 돈만 줬다,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러지 당신 변호팀이 이제 계속 그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시간, 이틀 동안 8시간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당신 말이야, 변호팀이 하는 얘기가 100개 이상의 포르노 영화에 출연을 했잖아. 그럼 그 정도면 전문가 아니야? 전문가니까 그 섹스에 관한 스토리를 얼마나 잘 지어내겠어? 모든 스토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지, righ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면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응을 아주 당차게 하느냐면, 아유, 그게요, 거짓말로 썼으면 내가 아마 지금 여기서 증언하는 것보다 훨씬 잘 썼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글쎄요, 법정에서 감히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 스토리를 계속 써낼 수 있는 증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변호인 팀이 당신 말이야, 돈 벌려고 유명해져서 돈 벌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명해지긴 했죠. 제가 유명해지긴 했는데요. 그 유명해짐이 내 인생을 훨씬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13만 달러를 입막음용으로 선거 전 뭐 일주일 전인가 받았다고 하지만 13만 달러를 받아봤어요. 제가 다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변호사 비용 빼면 변호사 비용이 뭐 약 4만 달러 정도 되던가요. 아무튼 9만 5천 얼마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호팀이 이거 그거 뭐죠? 미결정 심리로 미스트라이얼로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했을 때도 또다시 이 후앙몰천 판사는 그거는 거부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제 쭉 이걸 봤던 그런 이제 기자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막 노려보는 듯 하다가 아주 처음에는 안 마주쳤죠. 스토미 데니엘스는 또렷하게 보는데 마주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는 노려보는 듯 하다가 뭐 앞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뭐라고 비난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조는 것 같았다. 이제 기자들의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미 데니엘스 이후에 그 이외에는 전에 그 백악관의 보좌관도 어제 증언을 했는데 체크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런 체크까지 썼다고 하네요. 이런 거, 이 13만 달러 주는 거, 이런 거 이제 그 마이클 코엔에게 주는 거 썼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클 코엔이 백악관을 방문을 하는 것도 도왔다. 뭐 이런 백악관 이제 보좌진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코엔은 거기서 백악관에서 이 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을 의논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시사 그 코미디 쇼 밤에 텔레비전이 뭐 너무너무 신나게 그 방송을 했죠. 이 데니엘스의 증언을 딱 요약하는데 아주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이걸 요약을 했겠어요. 하면서 결국은 어떤 그 시사 그 토크쇼의 호스트는 속기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틀이었다. 의미 있는 하루였다. 이런 뜻깊은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스토미 데니엘스가 그리고 당신 말이야, 대통령과 그런 관계였다고 하면서 온갖 물건 다 팔아서 돈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온갖 물건 다 만들어서 지금 다 돈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게 뭐가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스토미 데니엘스가 단지 포르노 배우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업계의 비즈니스 워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너무너무 잘 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도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이 허쉬머니를 받았기 때문에 입 꼭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거기에 대해서 다 보도를 하더라.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도 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이것은 이제 법정 밖에서 한 얘기예요. 진정한 남자라면, 진짜 사나이라면 본인이 딱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처럼 딱 그 법정에서 선서하고 직접 증언하면 될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증언하면 문제가 많죠. 증언을 하면 이렇게 스토미 데니엘스처럼 상대 팀에서 또 이제 추가로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반대 신문인 거죠. 반대 신문.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증언을 했다고 치면은 검사 측에서 반대 신문이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를 이제 주로 다루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스토미 데니엘스가 트럼프 측과 뭐 이렇게 대치를 하는 그런 대치를 하면서 트럼프 측을 화나게 했다. 트럼프와 변호사를 화나게 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스토미 데니엘스가 웬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오늘 신문은 어제 일을 또 추려서 또 보도를 하니까 가장 그 공통적으로 보도를 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케이스인데 워낙에 빅한 뉴스가 많으니까 많이 가려집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기소된 케이스가 항소에서 기각해 주세요. 이 케이스를 했는데 기각이 안 돼서 다음 달에 이제 재판 들어가거든요. 다음 달이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재판 끝나고 다른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또 완전히 뭐 하이라이트 된 그런 재판이 되겠죠. 9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기소된 것도 묘해요. 데이비드 와이즈라는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 특별검사는 바이든의 법무장관인 메릭 갈란드가 임명을 했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이미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 메릭 갈란드라는 연방 법무장관으로서는 나는 바이든 아래서 바이든의 충복처럼 굴지 않는다. 그냥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공정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거 이제 민주당 측의 얘기예요. 특별검사를 하니 왜 임명을 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그 특별검사도 하필이면 그 사람 트럼프가 지명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소하지 않기로 총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고는 특별검사가 되니까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기소한 이유는 뭐냐면 총기를 구입할 때 그 당시에 헌터 바이든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나카틱이라는 뭐 자모고 그런다는 거라죠. 그걸 사용하고 있던 중인데 아니라고 그 체크난 있잖아요. 우리 뭐 병원이든 어디든 가면 수십 개 체크해야 돼. 그 체크난에 아니라고 체크를 했었던 이거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기소 기각해달라 하는 것을 대통령의 아들의 요청인데도 이제 항소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달라 정도는 지금 헌터 바이든 측에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아마 대부분은 다음 달에 이 대통령 아들의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또 있죠. 세금을 몇 년 동안이나 의도적으로 안 냈다. 세금을 몇 년 안 냈다고 기소가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기소할 때 기소하는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생활은 화려하게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달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재판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제가 어머니 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게 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뭐 도의적인 것과 그냥 관습적인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혼돈되는 그리고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정치 뉴스인데 경제 뉴스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4월 달에 4월 11일이었습니다. 말하려고 해서 아주 그 부자들 모아서 기금 모금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오일 회사 CEO에게 이건 협상이야. 협상이라기보다 이건 거래, deal, this is a deal 라고 얘기할 때 이게 거래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의미상 뭐냐면 나에게 10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난 몇 년 동안 해놨던 친환경 정책, 친전기차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책을 내가 다 뒤집어주고 오일 회사의 나쁜 정책은 다 그냥 없애버려 줄게.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거든요. 항상 비공개 모임이라도 누군가는 나와서 발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캠페인 측은 당장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많은 그 일하는 가족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큰 오일 회사 CEO에게 팔아먹고 있다. 이런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drill baby 막 시추해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들에겐 나쁘다. 근데 사실 오일 시추는요,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물론 바이든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쉘 가스를 시추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미국 것 안 쓰다가 쫙 오일 시추해서 지금 미국이 오일 뭐 최대 수출 국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을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해서 오일 회사에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의 이 같은 제안이 합법적이긴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합법적이긴 하지만 좀 부패했다고 볼 수는 있지. 이게 이제 데이빗 그레이엄이라는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미국 정치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이건 this is a deal이잖아요. 뒷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뒷거래로 내가 여러 가지를 해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뭔가를 일을 해주기 전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워낙에 아주 그 파워가 강한 사람이니까 공화당을 시켜서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을 차지하고 하원도 다수당을 지킨다면 더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일 회사들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도 기록적인 그 수익을 냈습니다. 기록적인 수익을 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끝이 없잖아요. 그 바이든 아래서도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런데 트럼프가 더 벌게 해준다잖아. 더 많이 이렇게 오일 시추를 할 수 있게 해준다잖아. 해서 폴리티코가 지금 보고 있는 점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나서 폴리티코랑 워싱턴 포스트랑 같은 계열사인데요. 나중에 폴리티코를 샀죠. 워싱턴 포스트가. 그래서 지금 오일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에게 이제 큰 돈을 주는가. 선거 지금 캠페인 이제 재판 같은 것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면 이 선거 캠페인 후반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건 악시오스네요.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뭐 이럴 때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런 그 그림 있잖아요. 대담한 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부어라 마셔라 하는 잔이 샴페인 잔도 아니고 와인 맥주 잔도 아니고 왜 오일 담는 오일통 있죠. 오일통으로 이쪽과 이쪽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 주 며칠 전이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은 어버이날이었고 내일 모레가 5월의 둘째 주가 어머니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 하는 이런 티셔츠까지 입고 아주 유치한가요? 이거 제가 5달러 주고 산 건데요. 테무에서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보니까 95% 면에 5% 스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달러에 팔 수가 있냐고요. 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싼 것은 저는 안 샀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런 중간 모를 없애고 창고를 없애고 또 세금도 없으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일반 소비자가 시키는 것은 그래서 가격이 싸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maybe 우리가 사는 다른 것들이 비쌀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5달러를 주고 산 엄마 옷을 입고 마더스데이 뉴스를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인데요. 엄마가 내게 한 거짓말 이런 걸 이제 쫙 보냈어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린 겁니다. 악시오스가 엄마가 아이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뭐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은 제가 안 쓰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당 있잖아요. 척앤치즈 같은 이런 회사는 꼭 어릴 때 보면은 내 생일날만 문 열었다. 아이들 척앤치즈 데리고 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기 뭐 게임도 있고 뭐 목마 같은 것도 타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니까 그런데 꼭 그 엄마가 생일날만 문 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생일날만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난 채식주의자가 될 거야 하고 이제 채소만 먹으니까 엄마는 걱정된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당에서 참치는 플랜트라고 참치가 식물이라고 그래서 참치가 식물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너 그 행동을 하면 네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막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게 되면 엄마가 정신병원에 갇힌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서워서 안 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엄마는 아빠는 출장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 중학교 때 엄마가 너는 통통한 게 아니라 허스키한 거야. 그러니까 좀 허스키하다고 하니까 건강하면서도 매력적인 거. 엄마의 그 말이 굉장히 그 나의 그 자존심, 자존감 같은 것에 마법처럼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수박씨 그거 자꾸 먹으면 삼키면 수박이 너 윗속에서 자란다? 이런 엄마가 거짓말도 했고 또 오전 10시 이전에는 누구도 사탕, 초콜릿, 과자를 먹을 수 없다. 이게 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빈속에 단 것부터 집어넣어서 당 딱 올리고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악시오스가 이 엄마들은 거짓말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위에 얘기했었던 거 하면서 또 재밌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는데 전에 그 한인타운의 웨스턴과 어디에 Don't tell my mom.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거 말하지 말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주도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열렸습니다.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뉴욕의 뉴스쿨이라고 대학교 뭐 한 분교라기보다 그 파슨스 그 디자인 스쿨도 이 뉴스쿨에 속합니다. 주로 뭐 창조 이런 거 많이 하는 그런 가르치는데 학생도 뭐 굉장히 많아요. 10,000명 넘고 그런데 이 학교의 교수들이 강사들도 함께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요. 맨하탄 오피스에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는데 죽은 어린이들의 그 모습을 스크린에서 컴퓨터에서 날마다 본다. 제가 지금 딱 그 모습이잖아요. 거리에 시신이 겹쳐 있는 것, 배고픈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이 학교도 학생들이 5월 3일에 40명이 체포됐거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서 뭐 독일도 이제는 하고 스위스, 멕시코, 아일랜드는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 있는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딱 받아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라든가 뭐 옥시덴탈 칼리지라든가 이런 데가 학생들이 자진적으로 그 시위 그 야영지를 해산하면서 학교에서는 이스라엘 관련 그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재검토하고 투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이긴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학교에서 사립학교 교수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 대학교가 뉴스쿨이요. 원래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들이 나와서 만든 스쿨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정말 좋은 아이빌리그지만 뭐든지 학교에다 충성하겠다 이런 걸 싫어해서 나와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리버럴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커넬 대학교의 그 마사 폴락 총장이 어제 갑자기 사임한다고 발표한 것도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다음 달 아니요 7월 1일까지는 학교에서 일한다고 했고 나 혼자 한 결정이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나 혼자 한 결정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뒤에 하버드나 아니면 무슨 뭐 유펜 총장도 헤지펀드 그 대학교 기부자들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잖아. 이것도 그런 것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거세게 하지도 않았는데 코넬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체포하고 정학시키고 하니까 교수들이 그 뉴스쿨 교수들처럼 막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교수는 이름이 뭐 어떻게 되든가요? 이 교수는 마사플락 총장은 교수가 아니라 총장은 사임을 했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어수선하게 일어나면서 한동안 갈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전해드렸는데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요.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할 때 그 이혼 소송에서 데포지션을 하는데 그 데포지션에서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자료 문제겠죠. 내가 뭐 뇌에 뭐 벌레가 기생충이 패러사이트가 있었었고 죽은 패러사이트가 있었었고 그리고 막 생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수은에 중독돼서 기억력과 어떤 정신 이상, 기억력 감퇴와 정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였으니까 일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니, 당신이 트럼프와 바이든보다 젊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뇌에 이상이 있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데포지션에서 얘기했잖아 하고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혼을 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신 분이나 모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날 강혜진이었습니다.